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인 것 같아요. 후덥지근한, 그리고 계속 비가 오는. 맞아요. 지- 지난 한 주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맞아요. 비가 계속 오고 막 수해도 많고 막 이래 음, 가지고 좀 싱숭생숭한 시기죠, 요새.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학기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요. 음, 조금은 학기 중보다는 여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방학이 쉬는 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방학은 좀 느긋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신나 있습니다. 어, 음. 방학 계획도 짜고 있고 왜 새님 여행 갈 때 테마 정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테마도 한번 정해 보고 하루 루틴 어떻게 하 방학 때 어떻게 어떤 루틴으로 살지 뭐 이런 것도 정해 보고 뭐 이런 데 조금 재미를 들리고 있습니다. 음, 방학 너무 부럽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맞아요. 그렇네요. 저는 비가 많이 오는 요즘이라서 거의 뭐 매일 비가 그것도 너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거의 집 맞아요.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음.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가 비 오는 편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뭐 테라스 음. 청소도 이참에 하고, 뭐 비에 음. 맞는 어울리는 음악도 좀 듣고, 뭐 음. 공기를 뽀송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음. 해보면서 음. 그래도 좋은 면을 찾으면서 시간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비가 이렇게나 많이 오랫동안 와 가지고 저 음. 원래 비 편해서 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싫어졌어요. 너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심하게 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쪼끔이라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 최선을 다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이제 또 길었지만 어쨌든 장마가 지나가긴 할 것 같고, 그래서 음.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휴가를 함께 가고 싶은 책으로 정해봤습니다. 음. 장마가 그치면 이제 아마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될 거라서 휴가 때 음. 읽기 좋은 책 또는 읽고 싶은 책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음. 휴가 목적지와 계획은 다들 다르겠지만 그 옆에 데려가고 싶은 책은 뭘까? 그리고 왜 그런 걸 고르고 싶었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오늘 토크토랑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음. 어, 꼭 휴가가 아니더라도 종종 찾아오는 연휴들이나 아니면 정말 짧지만 주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연휴나 휴가나 이럴 때 뭐 어디로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만 해도 역시 아무래도 시간이 좀 여유로우니까 책 읽기 딱 음, 좋은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8 월에는 그 연휴는 아니어도 그 15일 쉬는 휴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휴일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런 거 계획하실 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오늘 봤는데 도서관에서 책 대출이 가장 많은 달이 7, 8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책하고 관련되어 있는 메뉴여야겠네요. 오늘은 에피타이저부터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네. 예전에 저희 토크토랑 12화에서 책 한 잔 할래요? 라는 편에서는 책을 읽으면서도 집어먹을 수 있는 간편 음식으로 까나페를 에피타이저로 추천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휴가철의 책이니까 틈틈이 먹는 스낵보다는 그냥 제대로 아이의 맛있는 한 끼를 먹고 든든하게 그 다음 책도 맛있게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생각해 봤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책을 보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책하고 다양하게 음식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창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제대로 된 한 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소개할 메뉴는 바로 월남쌈인데요. 어, 음, 라이스 페이퍼에 음, 각양각색의 채소나 뭐 원하는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조합해서 먹는 음식이죠. 그쵸, 네, 그쵸. 어, 채소가 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 딱히 없지만 저는 다양한 컬러를 좀 서로 다르게 채워주는 게 보기도 좋고 또 식감도 살려주는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뭐, 빨간색 파프리카, 뭐, 주황색 당근, 또 노란색 파프리카, 뭐, 초록색은 음, 뭐, 오이나 무슨, 그리고 뭐 음, 보라색의 적채나, 뭐, 하얀 음, 양배추 같은 것처럼 다양한 음, 색으로 좀 채워주면 사실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를 해놓기만 해도 되게 배부른 느낌이 들고 또 잘 맞아요. 싸서 고소하고 달콤한 땅콩 소스에 찍어서 먹는 재미도 있어서 좀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뭐냐 색깔 다른 채소는 다 다른 영양소 때문에 색깔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저렇게 골고루 색깔 골고루 맞춰 먹으면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고 좋네요. 음. 그죠. 채소만으로 좀 나는 아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새우 같은 해산물을 넣으셔도 되고, 다양한, 온갖 종류의 고기를 곁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손이 덜 가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양념돼서 파는 그런 불고기나 돼지고기 고기 볶음이나 아니면 음, 진짜 더 간단하게는 훈제오리 같은 걸 음, 그냥 구워서 넣어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좀 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한 끼? 그렇지만 되게 푸짐한 느낌이 드는 한 끼로 추천하고 음, 싶었고요. 음, 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불을 쓰는 요리는 사실 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맞아요. 휴가 때라면 재료를 손질하고 썰어내는 이런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좀 음, 귀찮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아서 미뤘던 이런 음식들 한번 해먹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불은 진짜 최대한 안 쓰고 싶죠. 음, 그리고 밀프렙 같은 거 해 놓기도 좋은 메뉴인 것 같고 도시락 같은 같이 싸들고 나가서 먹기에도 좋은 메뉴여서 굉장히 적절한 메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미리 싸놓으면 도시락으로도 가져가기 쉽다라는 장점도 있는 메뉴입니다. 맞아요. 이런 월남쌈에 곁들이는 술로는 그래도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너무 도수가 음, 높으면 또 졸리고 책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음, 낮은 도수의 술을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을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래서 골라온 건 바로 샹그리아인데요. 좋아요. 샹그리아는 사실 달달한 술이라서 이걸 음식이랑 먹는다고? 이런 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음, 월남쌈은 좀 재료 자체의 간이 세거나 개성이 강하기보다는 좀 채소의 식감을 그대로 아삭하게 즐기는, 그리고 소스를 맞아요. 제외하고는 사실 양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편이어서 좀 이런 음, 달달한 술이어도 비교적 음,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왜 저희 야채 스틱 이런 거 안주로 먹잖아요. 그런 음, 느낌이죠. 음, 맞아요. 샹그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다양한 제철 과일을 와인에다 넣고 꿀을 조금 섞어서 하루 정도 미리 숙성시켜 놓으면 더 맛있긴 한데요. 음, 그게 좀 귀찮다면 그냥 바로 뭐 사이다처럼 이미 단맛이 있는 탄산수나 아니면 그냥 탄산수를 섞어서 바로 즐겨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 도수를 좀 더 낮추기 위해서 탄산수나 사이다 같은 소다를 같이 넣어서 마시면 이제 음, 시원하면서도 또 달달하고 상큼하게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술인 것 같고 또 저는 달달한 술을 좋아해 가지고 제가 또 사랑하는 술입니다. 맞아요. 도수가 그렇게 뭐 높지 않고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도수가 와인보다도 훨씬 가볍게 마실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월남쌈이랑 먹고 이제 책 읽으면서 그냥 옆에 음료처럼 두고 마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는 마침 어제 집에 손님을 초대했어서 샹그리아를 웰컴 드링크 겸 그냥 식사에 곁들이려고 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제철 음. 과일들을 막 다 섞어서 넣으니까 계절감도 좀 음. 느껴지고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러면 든든하게 월남쌈 그리고 달달한 샹그리아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휴가를 함께 가고 싶은 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시즌이 되면 꼭 보이는 기사가 있어요. 뭐 누가 꼽은 휴가철 책 몇 편, 뭐 이런 거. 올해 맞아요. 여름 휴가 때 CEO들이 뭐 또는 뭐 음, 대통령이 오바마가 추천하는 책, 뭐 이런 기사들 꼭 휴가 맞아. 시즌에 한두 개씩 올라오는데, 음, 뭐,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좀 틈틈이 책을 읽는 분들도 많지만, 휴가 때처럼 좀 시간이 길게 여유가 있을 때 좀 책을 몰아서 읽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음,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음, 했고요. 사실 오늘 음, 주제도 그런 뻔한 기사 하나 때문에 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궁금했던 건 음, 이제 휴가나 연휴처럼 좀 긴 시간 휴식할 수 있을 때 고르는 책은 혹시 평소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기도 하는지 먼저 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음. 하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읽고 싶었던 책인데 시간이 없어서 좀 미뤄졌던 책들 이런 거를 휴가 때는 좀 읽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음, 평소에는 이제 책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막 하루에 10 분, 20분 막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렇게 변변치 않으니까 시간이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책은 좀 '나중에 읽어야지.' 이렇게 뒤로 좀 밀리는 편인데 휴가 때는 좀 길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긴 호흡이 음. 필요한 책을 읽으면 휴가 시간이 더 빨리 가기도 해서 좋죠. 휴가가 빨리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네요. 아 갑자기 그렇네요. 무서워지는데요?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쵸, 그쵸. 휴가 하루라도 더 그렇네요. 그렇네요.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네. 아, 알겠어. 갑자기 아찔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맞네요. 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도 좀 다르긴 한 것 같았어요. 음. 제 경우는 사실 책을 평소에도 계속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읽기는 하지만 평소에 소설을 연속적으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음. 뜸하게 뭐 여행 가거나 이동할 때 잠깐 읽는 음. 정도였는데 휴가나 여행에서는 중간중간 뭐 소설만 읽지는 않지만 좀 중간중간 음. 읽는 편이에요. 좀 소설은 사실 더 책을 빨리 읽게 되니까 소설 자체가 맞아요. 좀 재밌기도 하고 또 다음이 궁금하니까 사실 놓기가 좀 어려워서 휴가 같은 때에 좀 적절하지 않나 싶었어요. 음. 맞아요. 저도 휴가 때는 역시 소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추리 소설을 많이 봤고 요새는 SF 많이 보는데 소설 중에 특히 추리 소설은 이제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평소에는 좀 보기가 쪼끔 그렇고 이렇게 길게 책 읽을 시간 낼 수 있는 휴가 때 이럴 때 추리 소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엄청 특히 좋아하기도 음, 하고요. 음. 그렇겠네요. 또, 저는 휴가철에 책 고르는 것 중에 특별한 거 하나는 음. 그 휴가 테마를 제가 정했다면 그 테마와 음.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이번 휴가 때 나는 이거 고민을 끝내고 와야겠다. 이런 주제가 있으면 그런 음. 책을 이렇게 패키지처럼 제 나름의 음. 패키지로 연결해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꼬리에 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이었는데, 여름 음. 휴가를 좀 길게 가면서 리더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끝내고 와야겠다라는 음. 시기가 음. 있었는데, 아예 그런 주제를 다룬 책들을 휴가 때 음. 읽을 책으로 쭉 순서를 정해놓고, 그냥 그 음. 굴비처럼 음. 엮어서 이거 읽고, 이제 다른 시점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이런 책도 아.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음. 휴가를 쭉 채워가지고, 음. 연속적으로 한 주제의 책을 소화해내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평소에 한 달 동안 뭐 한 네다섯 권 읽는다라고 하면 뭐 일주일이어도 충분히 네다섯 권 읽을 수 있어가지고, 음. 그런 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선생님은 그 여행에 테마 정하는 일이 많으니까 책도 음, 얼마든지 그 연장선상에서 있을 법한 것 같아요. 역시 음, 고민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는 데는 책이 최고죠. 맞아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상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책을 고른다라는 면에서는 음, 또 조금 비슷한 이런 휴가를 함께 가는 책, 음, 휴가 기간에 책과 함께 갔던 가져갔던 책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 같은 게 어, 혹시 또 있는지도 궁금해요. 음. 저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샌님이 그 연관되어 있는데, 저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궁금하네요. 같이 광주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S인 친구랑 셋이서. 음, 맞아요. 그때 가는 KTX에서부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추리소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그날 다들 자는데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 깰까 봐 숨죽이고 아이패드로 보고 있었는데 막 조명도 막 최대한 줄이고 막 이렇게 어, 숨어가지고 해가 뜰 때까지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원래도 그날 제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다음날 여행하는 거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잠까지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잠까지 못 자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얼른 자야 돼, 자야 돼 막 이러면서도 못 놓겠는 거예요. 너무 뒤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음,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책 읽으면서 밤샌 기억이어서 그것도 여행지에서 그것도 옆에 친구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그날 음, 저희 저녁에 맥주도 마시고 들어갔었고, 맞아요. 어, 아니, 그 다음날 저희가 아침에 원래 등산을 계획대로 하진 않았지만 등산을 하기로 했었던 맞아요. 날로 기억하는데, 어, 맞아요. 사- 그렇게 책을 읽고 산에 갔으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뻔했네요. 큰일, 네, 큰일 났을 뻔했죠. 산에 어, 안 가게 돼서 미세먼지 때문에 산에 못 간 거였는데, 네, 맞아요. 다행이었습니다. 응. 음. 저는 그 여행이 기억나는 게, 저도 음, 책이랑 관련된 기억이 있는데, 그 광주 행 여행에서 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음, 광주이기도 했고, 저희가 막 그 기념관도 가보고 해서 5.18 맞아. 사건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음, 온다를 이번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갈 때 못 음, 읽고 이제 올라오면서 읽었는데, 너무 음, 빠져들어가지고, 내릴 음, 곳을 놓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어, 제가 내려야 되는 곳이 종점이어서, 아, 그냥 다행이다. 무조건 내려야 됐어가지고, 다행히 어, 놓치진 않았지만, 어, 되게 아찔했고, 책과 꽤 생각보다 연관이 있었던 여행이 됐었네요. 돌아보니. 그러게요. 음. 그 저희의 광주 여행이. 맞아. 네. 음. 또 음. 샌님은요, 뭔가 휴가 기간에 책과 관련된 특별한 기억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 기억에 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음, 28살 생일에 맞춰서 방콕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이제 혼자 음, 가는 거고, 좀 기간도 길어서 한 4박 음, 6일 정도 되니까, 읽을 책을 제가 되게 많이 가져갔었는데, 아예, 음, 생일 당일날 나는 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챙겨간 책이 있었거든요. 음, 29 생일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었는데, 한참 맞아요. 뭐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었고, 음, 제목은 조금 무섭지만, 음, 실제로는 되게 삶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 내용이었는데, 뭐, 맞아요. 책 제목은 29 생일이지만, 저는 뭐 빨리 하는 거 좋아해서, 1년 음, 먼저 생일에 음, 맞춰서 생일 테마책으로 음, 가져왔던 거였거든요. 음, 호텔 수영장에서 이제 배부르게 점심과 맥주를 마시고 와서 이제 그 음, 책을 수영장 안 그 선베드에 누워서 읽는데 그냥 그 음,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 책도 재밌게 읽고 있고, 음, 수영장 특유의 분위기와 냄새, 그 수영장 냄새, 그리고 그 더운 공기, 이런 게 그렇죠. 다 너무 좋아가지고, 음, 제가 고민거리를 하나 해결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여행인데, 그 책을 음, 읽고 결론을 내리고 또 남은 여행 일정은 엄청 편하게 즐겼어서, 되게 음, 그냥 막 여행 정보 가득한 가이드북보다 훨씬 더 도움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책을 엄청 종이책을 잔뜩 싸가지고 갔었는데, 뭐 몇 개는 그냥 음, 읽고 거기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 쌌는데, 음, 그 책은 진짜 잘 챙겨서 가져오고, 또 주위에 음, 친한 후배들이 29살 생일 됐다 싶으면 음, 선물도 정말 많이 해가지고 기억에 음, 남습니다. 맞아요.
그 책 진짜 되게 유행이었어. 저희 29살 때쯤 아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도 그 책 저도 29살 되기 전에 한 28살 때쯤 읽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나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음, 생각하면 젊은 게 맞죠. 애기죠. 그쵸. 28 이면. 근데 이제 꼭 29살이 아니어도 약간 '생애를 기점으로 다시 새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리프레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전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작년 여름 휴가 때 부산 가서 샀던 나비책이라는 책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거는 그쵸. 뭐 특별한 책 제목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연한 서점이라는 음. 북카페 겸 서점에서 팔고 있는 좀 테마를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음. 북인데요. 맞아요. 나이 책은 특정 나이랑 관련된 책들을 블라인드로 엄선해 두고 이제 음. 겉포장에는 딱 나이만 써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0살, 31살 이렇게 써 있고 맞아요. 그게 어떤 작가가 쓴 어떤 책인지, 장르가 뭔지 이런 거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음. 관심 있는 나이가 있다면 이제 그 서점 사장님께 질문하면 간단하게 음. 힌트를 좀 설명해 주시거든요. 장르나 맞아요. 내용을 힌트를 통해서 좀 유추해보고 고를 수 음. 있었어서 좀 좋았고, 사실 음. 그냥 운에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쵸. 지금은 드네요. 그때는 설명을 듣고 저희 둘 다 조금 들어본 다음, 나는 이거 이렇게 골랐지만, 맞아요. 그냥 평소에 나라면 절대 읽지 않을 것 같은, 집어들지 않을 것 같은 책을 그런 기회에 진짜 그냥 랜덤으로,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나이에 맞춰서 만나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좀 음. 진짜 여행 같은 느낌으로 평소와 다른 곳을 다른 시각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 음. 블라인드 북도 한번 사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날 제가 아마 제 나이에 맞는 책이 두 가지 우리 나이에 맞는 책이 두 개여 가지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음. 음. 저는 그때 그 당시 저희의 나이가 아니라 1년 뒤의 나이, 그러니까 올해의 나이를 선택해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29 생일을 다룬 책을 28에 읽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또 1년 빨리 어 네, 미리 그렇지. 보기 미리미리. 좋아하는 응. 미리 보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그래서 미리 사놓고 그 책은 이미 뜯었지만 음. 책 자체는 올해에 딱 맞춰서 읽었습니다. 1월에. 아 그렇구나.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딱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기도 해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산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나이 책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인공이 그 나이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자가 그 맞아요. 나이에 쓴 책도 있고 이런데 음. 저는 저자가 그 나이에 쓴 책이었고 음.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음. 사실 뭐 제 나이랑 엄청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닌데 그냥 그 숫자를 들었다. 그리고 그걸 음. 알고 골랐다. 라는 음음. 이유만으로도 뭔가 나랑 연결된 것 같은 책이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좋기도 음. 하고 또 그 음. 부산 여행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 프로젝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음, 어 여행 가면 꼭 동네 서점 들르려고 하는데 그때 음, 고르는 책이 조금 고르는 책의 방법이 그 서점이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대부분 이제 음, 서점에 특화된 분야 뭐 예를 들어 뭐 컨셉 있는 서점들 있잖아요. 뭐 여성에 음, 대한 책이 많다든지 뭐 디자인 관련 책이 많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야에 그 서점이 특화되어 있는 분야의 책을 많이 고르는 편인데 맞아요. 그 부산 여행에서 고르는 책은 정말 그냥 제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책을 고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음, 훨씬 친근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읽을 때도. 음, 음음. 저는 그 동네 서점에 꼭 여행 가면 들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여행 가면 그런 책을 사서 많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음, 큐레이션도 꼼꼼히 되어 있고 추천사 이런 것도 잘 써져 있어서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끌리는 그날 마음에 끌리는 책 이렇게 고르는 편이에요, 대중 없이. 그래서 음.
평소에 막 전혀 읽을 것 같지 않은 글도 뭐 그냥 그런 데서 접하기도 하고 뭐 서점에 읽을 자리가 있다면 커피나 술이나 이런 거 시켜 놓고 같이 마시면서 책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좋죠. 음, 얼마 전에 저 부산에 갔을 때 영도에 있는 손목서가에 가 음. 가지고 테라스에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책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손목서가는 저도 회사 동료 추천으로 작년에 가봤는데 너무 음. 좋아서 진짜 여기저기 또 추천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책 한 장 보고 바다에 눈길 한번 주고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휴가 때 읽고 싶은 책을 잘 골라서 함께 떠나는 것도 좋은데 음. 휴가지에서 새로운 책을 고르고 뭐 또 만나고 음. 그래서 다시 데려오는 일상으로 데려오는 것도 또 음. 휴가를 더 길게 진하게 음. 즐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휴가를 기념하는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음. 음. 책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음. 함께 가든 휴가지에서 새로 만나든 어쨌든 이제 휴가 안에서 책을 읽게 될 텐데 이게 또 일상과 다르게 읽는 방식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음. 엄청 간단하게는 종이책, 전자책 같은 이런 책의 타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음. 장소가 뭐 카페나 뭐 수영장이나 캠핑장 같은 야외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음. 아예 호텔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 되게 쾌적한 그리고 푹신한 이런 편한 공간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런 음.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는데요. 음. 하나님은 선호하거나 익숙한 방식이나 장소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이게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야외에 있으면 책을 읽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캠핑 가면 책 많이 읽고요. 여행 가서도 이렇게 야외 테라스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음,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는 혼자서 여행 가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는 못 했는데 이제 아침에 쪼끔 여유가 좀 있으면 다른 사람들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좀 산책 나가서 뭐 길거리에는 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바람 부는 데 음. 찾아 가지고 책 읽는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어 책 읽으면서 대부분 커피나 차 이런 거 많이들 마시잖아요. 근데 책 읽으면서 커피나 차 이런 거 마시는 건 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휴가니까 가능한 음, 그것. 저는 책맥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 그쵸. 술 얘기를 오늘 햇님이랑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동네 서점에서는 맥주 같이 파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음, 읽으면서 술 마시면 기억 안 나더라도 진도도 왠지 빠르게 읽히는 것 같고 뭐 책이랑 맥주 좋은 거에 좋은 거 합쳐졌는데 안 좋을 수가 없죠. 여행까지 가 음, 가지고 너무 건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음. 생맥 진짜 박수 치고 싶네요. 음, 저 생맥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사실 음. 뭐, 술을 파는 서점을 찾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냥 음. 술 파는데 책을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예, 아. 굉장히 하기 쉬운 일이에요, 생맥은. 그 생각은 못 해 봤어요. '술 파는데 책을 가져간다.' 예, 너무 저는 이제 어 어디서 여행이든 주말이든 펍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럴 때 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음. 가서 핸드폰 보고 있느니 맥주 마시면서 책 보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어서. 멋지다. 좀 너무 어수선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음.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소음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서, 아 그렇구나. 네, 음. 괜찮습니다. 좋네요. 근데, 좋 시간을 잘 고르면 펍 중에도 좀 일찍 여는 펍들은 사실 맞네. 그 시간대는 거의 사람이 없어서 맞네. 되게 도서관처럼 조용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술집에 갈 때 꼭 책을 가져가 봐야겠어요, 다음 여행 때는. 음. 추천합니다.
음. 저는 휴가에서의 책이라고 하면 사실 책의 유형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했어요. 음. 최근에는 사실 거의 모든 책을 저는 전자책으로 읽고 있긴 하지만, 또 음. 여전히 몇몇 유형의 책들은 종이책일 때 훨씬 잘 읽히는 책의 종류들이 있는데, 사실 그쵸? 휴가 기간에는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쵸. 전자책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맞아요. 전자책이 만약에 없는 책이라면 그건 네. 그냥 휴가 다녀와서 읽는 거고, 맞아요. 저는 특히나 짐이 무거운 걸 진짜 너무 싫어하기 음. 때문에 휴가 계획을 짤 때부터 아예 휴가 때 읽을 책들을 골라서 미리 다운받아 놓는 게 이제 음. 계획 중에 하나인 거라서, 음. 사실 평소에는 이북 리더기를 굳이 쓰기보다는 집에서는 휴대폰으로 보는 게 장소랑 상관없이 계속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음. 보는 편이지만, 휴가 때는 좀 책을 오래 읽기도 하고 많이 읽다 보니까 아예 눈이 편한 이북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음. 맞아요. 생님하고 이북 리더기 약간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죠. 워낙 좋아하는 이렇게 별로 기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북 리더기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짐 맞아요. 싸들고 가는 여행 무조건 전자책이죠. 저는 전자책은 아이패드로 보는데 아이패드는 실은 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짐 쌀 때 무조건 넣거든요. 그래서 짐을 하나라도 음, 줄이려면 무조건 아이패드로 보고 종이책은 약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이게 종이책, 그리고 휴가 가서 책을 딱 한 권만 읽을 거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맞아. 그 한 권 다 읽고 계속 다시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고. 음. 전 또 수영장 딸려 있거나 이런 좀 물놀이를 즐길 수 있거나 해변이 있는 이런 여행지로 떠나면 더더욱 이제 전자책일 음. 수밖에 없는 게, 종이책 가져가면 이제 막 물 튀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워터프루프 북이 요즘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고 고를 수 있는 책이 일단 많지 않고, 음. 저는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라서 그걸로 음. 읽으려면 막 진짜 짧은 여행이어도 막 세네 권은 가져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누가 그렇겠다. 준다면 보겠지만 음. 굳이? 라는 생각이었고, 저는 사실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 선베드에서 술 마시면서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음. 사람이라서 저도 안 쓸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저 진짜 워터프루프북 처음에 들었을 때 엄청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싶었어요. 저 이 책 때문에 약간 튜브 타고 싶을 정도예요. 어, 최근에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 부산 광안리에 있는 독립서점에서 콜라보를 하셔서 이제 맞아요. 워터프루프 북을 가지고 바다 위에 이제 패들보드 위에서 책을 읽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좋다. 너무 부러웠어요. 음. 어. 너무 제가 좋다. 작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고, 같은 곳에 음. 그냥 서프보드를 타러 가서 이제 보드 음. 위에 둥둥 떠서 그냥 하늘망 때리면서 가져간 음. 핸드폰으로 책을 좀 음. 봤는데, 이제 방수팩을 어쨌든 해야 가져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방수팩 너머로 조작하면서 책을 보는 게 꽤 귀찮기도 하고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물 튀면 음. 불안하기도 하고 떨어뜨릴까 그쵸. 봐.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물결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바다라서 음. 멀미가 좀 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 화면을 계속 음. 봤더니. 그래서 종이책이면 조금 더, 워터프루프 북이면 그래도 음. 그런 디지털 화면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꼭 그쵸. 한번 해보고 싶은 액티비티 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게요. 언제 같이 한번 꼭 해 보도록 합시다. 음, 튜브 타고 혹은 보드 타고 워터프루프북 보기. 네. 어. 그러면 이런 어떤 책 가져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는지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음. 또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앞서서 이제 음. 근황 토크 때도 하나님은 이번 방학이 조금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여유로울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휴가를 곧 떠날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음.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번 음. 휴가 같이 가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음. 저부터 말씀드려보면, 네. 저는
이번 여름에 사실 휴가를 떠나긴 힘들 것 같아요. 좀 일도 음, 많았고, 그리고 뭐 음, 6월에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어서, 음, 그냥 8월에 있는 징검다리 휴일, 광복절, 또는 뭐 주말이나 9월에 좀 멀었지만, 9월에 음, 추석 연휴 때라도 미리 한번 어떤 책 읽을까, 좀 시간이 생기면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고민한 책은, 생각하고 있는 책은 그 벌거벗은 한국사 같은 TV 프로그램으로도 조금 익숙한 최태성 선생님의 책인데요. 어, 어, 역사책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큰별쌤입니다. 아, 역사 아, 그래요? 교육의 굉장히 큰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음, 사실 뭐, EBS? 잘 모르는 책이어가지고, 그 음, 방송으로만 사실 처음 뵙게 됐었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문과인데 한국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맞아요. 잘 알고 계셔서 지금 막 맞아요. 엄청 폭풍 끄덕끄덕 하고 어, 계시는데, 진짜 싫어하는데, 요즘 이렇게 예능으로 만나는 그 연도 안 내어도 되고, 스토리가 있는 역사들은 아, 좀 흥미롭다. 그런 생각이 좀 오,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자꾸 그 시험 때는 뭐 음, 순서를 맞추라고 맨날 허구한 날, 뭐 맞아요. 연도 맞추라고 그러고, 이게 맞아요. 무슨, 그게 3년도에 생겼는지 4년도에 생겼는지가 왜 중요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반감에 어, 싫어했었는데, 어, 최태원 선생님이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의 소개글을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음,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갔다가, 음,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쓰신 최소한의 한국사라는 신작 광고를 보고, 그 음, 책이랑 묶어서 한번 연속으로 오, 읽어봐야겠다, 느긋하게. 이런 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샌님이 역사 주제의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는 세계사는 좋아했거든요, 학생 때도. 맞아요. 왜냐하면 세계사는 상대적으로 그 연도를 따지지 않아요. 아, 너무 큰 흐름들이 중요하니까. 아, 그래서 더더욱 이제 상대적으로 세계사는 책 예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음, 한국사는 정말 관심이 안 생겼다가 음, 음, 이번에 이런 좀 평소에 나답지 않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휴가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뭐, 음, 이번에는 이런 책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건, 엄두가 안 나서 아예 미뤄뒀던 책들, 뭐, 음, 저한테는 이적 유전자 같은 그런 과학책, 이런 어, 두껍고 막 이런, 딱 음, 봐도 재미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책을 한번 읽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음, 싶은 생각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여름에 통영으로 휴가 계획을 잡아놨다고 드렸었잖아요. 이제 음, 그때 가져갈 책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 요새 계속 읽으려고 가지고 다니기만 하고 못 읽고 있는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 요거는 가져가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행에는 소설이죠. 음. 음, 워낙 따뜻하고 소박한 내용의 글을 쓰시는 분이시고 추천사도 그런 느낌이어서 휴가지에서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세란 작가님 글 좋아하긴 하는데 요 시선으로부터 이거 되게 대표작인데 못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 관련된 책은 좀 의무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2학기 때 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읽는 과학책 또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제 음. 책 님이 이기적 유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과학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자면 그건 너무 두껍고 어렵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저 같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읽기에도 되게 실은 이기적 유전자는 별로 그렇게 과학적인 내용이 많진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별로 음. 재미없었거든요. 약간 사회과학에 가깝다고도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평소에 안 읽는 재밌고 쉽고 이런 과학책을 읽고 싶다. 이런 신선한 경험을 해 보고 싶다 하면 저는 실은 김상욱 교수님의 책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제 제가 음, 덕질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세요. 아,
네. 제 이상하고 가장 부합한 과학자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 쓰신 책 거의 다 읽었는데 뭐 뭐든 정말 다 너무 잘 재밌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글도 잘 쓰시고 뭐든 재밌어요. 신작도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최근에 저는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 중에는 그 유시민 작가님이 쓴 맞아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그 맞아요. 책도 그것도. 음. 여유가 되면 읽어봐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 책도 괜찮겠네요. 저도 아직 그 책은 안 읽어봤는데 그런 책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시민 음, 작가님이 제가 과학 팟캐스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음, 음, 문과 사람인데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더라고요. 음. 공부 잘하는 사람 뭐든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 맞아요. 문과도 엄청 철학도 그렇고 결국 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뭔가가 기준을, 자기의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거여서 어떻게 맞아요. 보면 본질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원래 학문은 하나니까요. 막 이러고. 음. 아무튼 제가 이게 음. 전자책을 아직 못 발견해서 아직 읽어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음, 됐잖아요. 음, 음. 좋습니다. 좋네요. 좀 읽어보고 싶은 책도 생겼고, 뭐, 저는 네. 꼭 휴가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음. 책들 한번 머릿속에, 위시리스트나 머릿속에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면 또 하나하나 생각날 때 꺼내 먹듯이 책을 골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휴가 중의 책의 의미를 음. 이야기해보고 정리해 볼게요. 음. 저는 우선 이제 여행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냥 여행을 갔다 오면 물론 그냥 여행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 일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를 경험한다라는 의미도 충분히 있지만 그 시간 사이에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시간이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서 여행에 음.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상과 휴가를 구분해주는 책갈피 같은 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행이든 휴가든 사실 휴가를 꼭 집을 떠나는 게 휴가는 아니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일상 모드인지 아니면 지금 심의 시기인지를 구분해주는 게 음. 평소와 좀 다른 책을 선택해보는 거, 그리고 좀 음.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는 거, 음. 이런 것들이 휴가를 좀 휴가답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음. 좀 좋은, 사실 한 권의 책이 무게가 별로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좋은 음.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으로 음. 그렇게 정해보고 싶어요. 음. 아니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는 같더라도 일상과 휴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책을 읽으면 그렇게 음,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역시 비유의 장인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에 대해서 휴가에 관련된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한번 소개받아 볼까 해요. 책일까요? 네, 오랜만에, 그리고 또 주제가 주제잖아요. 이번 디저트는 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역시. 사실 톡톡토랑 초창기에 저희가 디저트로 책을 좀 많이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음. 좀 한동안은 뜸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책은 좀 사렸어요. 그쵸? 음. 맞아요. 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책이긴 한데, 맞아요. 많이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렸던 것 같아서 음. 아예 이번에는 딱 책으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디저트의 책은 휴가나 음. 여행에 딱 어울리는 주제, 김영하 작가가 쓴 에세이 여행의 이유입니다. 너무 여행하고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휴가 갈 때 처음 읽었는데요. 음. 휴가를 하루 이틀 앞두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면서부터, 아, 이거 나 여행 갈 때 가져가서 호텔에서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어, 그때도 이미 전자책을 주로 읽을 때였는데, 음. 이거는 종이책으로 사서 아예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온 아. 책이었습니다. 어. 이거 책 커버에 있는 문장이, 아, 이건 사야 돼, 읽어봐야 돼, 라는 생각을 들게 했는데, 음. 그 띠지에 이 음. 책을 쓰는데 내 모든 여행의 경험이 필요했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오. 그리고, 그 문장 보면 책 사고 싶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당시에 버스 광고도 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버스 광고에도 이 문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머릿말쯤에 보면 나는 그 무엇보다 우선 작가였고 그 음. 다음으로는 역시 여행자였다라는 말도 쓰셨는데 음. 이런 사람, 예, 나 스스로를 여행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의 음. 모든 여행의 경험을 담은 책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읽어봐야 되고 이왕이면 그 장소는 여행 중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또 오늘 다시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에세이여서 사실 머리 음. 쓰거나 뭐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이야기 듣듯이 그냥 쭉 읽어내려가기 되게 좋아요. 김영하 작가님의 최초의 여행에서부터 최근의 여행 경험까지 이게 읽다 보면 이거 집에서 읽었으면 조금 부러웠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어. 들고,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나도 여행 가서 이런 적 있었지. 뭐 이런 추억들이 막 음. 떠올랐을 텐데, 저 역시 휴가 중에 여행을 떠나와서 읽으니까 되게 좋고 공감도 음. 더 배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여행을 주제로 한 에세이 많긴 한데 이 책 정말 진짜 유명한 책이죠. 저는 아직 읽어 보진 않았는데 약간 읽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문장들이 음, 인용된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여행 이야기도 물론 나와 있겠지만 제가 본 문장들로 추리하자면 약간 거창하게 얘기해서 여행에 대한 철학적 고찰? 뭐 이런 표현도 그렇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동안 내가 두루뭉술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내가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문장으로 써져 있어서 그 몇 개의 문장 본 것만으로도 엄청 공감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음, 시간이 나면 꼭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음. 맞아요. 뭐, 여행의 이유이니까 음. 당연히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음. 여행은 왜 떠나는가, 나는 그렇죠. 왜 떠나는가, 이런 고민일 음. 텐데, 사실 음. 에세이고 음. 정답이 없는 거여서, 이제 음. 그 작가님의 생각을, 음. 작가님이 떠나는 이유를 들어보고, 나는 음. 왜 여행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이제 다시 반문하게 되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책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 편을 준비하면서 한 광고가 다시 떠올랐는데, 음. 코로나19 초창기에 있었던 TV 광고였어요. 너무 음. 인상 깊었던 카피여서 되게 제가 여기저기에 인용을 했었는데, 한 음. 항공사에서 광고한 음. 처음으로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라는 카피였어요. 저희가 음. 늘 여행을 떠나는데, 그럼요. 이번에는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라는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어. 현실을 진짜 잘 반영해 그렇죠. 준 음. 거였고, 또 이제 그 광고 마지막에는 그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음. 막 펼쳐지면서 영상에, 음. 음.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여행을 떠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떠난 음. 여행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되게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언젠가 다시 여행이 돌아오면 우리가 여행을 음. 떠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어. 들었고, 또 지금 결국 그렇게 되었으니까, 또 음. 오랜만에 또 한번 그 광고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여행이 리프레시에 참 중요한 방법인데 그동안 타이로 다들 박탈당해 가지고 힘드셨을 음, 거예요. 근데 광고의 말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음, 이런 상황을 겪어 보니까 이제 언제 또 못 가게 될지 모르니까 '여건될 때 많이 가두자.' 막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음, 그러셔서
이번에는 다들 여행을 많이 떠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많이 그래서 여행을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뭐, 보복 여행 느낌으로 도봉 많이 여행 가시는 맞아요. 것 어. 같고. 네. 뭐, 휴가철에 얼마나 도시가 허전해질까 못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이제 다시 좀 편하게 떠날 수 있게 된,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온 여행과 또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휴가와 연휴들이 생겼잖아요. 음. 여러분들도 함께 떠나고 싶은 책 한 권과 함께 더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처럼 당장 휴가도 여행도 떠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짧은 저런. 주말이지만 주말이라도 아니면 하루짜리 휴일이라도 이런 휴가 느낌이 좀 나는 책과 함께 휴가처럼 보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부터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 한 주에 다가올 휴가가 됐든 아니면 먼 음. 연휴가 됐든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한 권 골라서 음. 그걸 주말에라도 읽어보면서 아니면 평일 음. 퇴근 후에라도 뭐 오늘 많이 이야기했던 책맥 같은 느낌으로 음. 읽어보면서 새로운 즐거움으로 또 한 주를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음. 좋습니다. 여행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휴가를 떠나시지 못하는 분들도 다들 책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아.